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범유국사를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아마 단오제와 강릉이라는 도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답! 내가 말했잖아. 피디님 고생 많이 시킨다고, 이게. 여기에 이제 계신 분이 우리가 이제 범일국사라고 믿는 분이에요. 범일국사 약간 얘기 들으면 약간 진짜 이거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 지금 온 인류가 이제 같이 지키는 거죠. 너무 훌륭하다.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뛰어난 학생인데. 사실은 좀 시간을 보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네, 이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반갑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같이 왔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서울에서 벗어나서 이런 거 좋은 곳으로 오니까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서울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난 무조건 강릉. 아, 강원도 최고지. 왜냐면은 일단 KTX가 뚫려 있고 경포대에서 바다가 너무 좋은데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고 해서 작년 여름에 진짜 좋은 시간도 보냈었어요. 근데 진짜 강릉 뭔가 뭐라고 하죠? 그 분위기 있고 누구나 다 추억이 많을 것 같은 도시예요, 사실. 아, 무엇보다도 둘이보다 내가 진짜 외국인 중에서는 강릉에 내가 원조라고 말해야 돼. 2002년하고 2003년, 2004년 이 3년 동안 내가 강릉에 그 나노 축제가 있거든. 그 나노 축제에 내가 고정 리포터리였어. 오. 그렇습니다. 이 인도 청각 럭키눈에 비친 강릉 나노제 그곳이 뭐가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 박수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박수야 하는 거야. 이게 아무나 못해. 21년 전에. 21년 전에. 근데 우리가 잠깐 우리끼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시입니다. 여러분 그 강릉을 대표하는 축제가 단오제라고 하는데요. 혹시 네. 단오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저 나노제 리포터였어요 옛날에.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네. 저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몰라요. 강릉 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축제거든요. 강릉 단오제의 중심에는 그 대관령 국사 선왕신이 계세요. 이번에 저희가 범유국사를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아마 단오제와 강릉이라는 도시를 좀 잘 이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범유국사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되게 기대되네요. 여러분들이 강릉에 오셔서 이 축제에 대한 그리고 그 축제 뒤에 있는 범유국사라는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 목적지에 벌써 가 계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이제 뵈러 가야 될 텐데요. 네. 거기까지 그냥 한 번에 가면 재미없잖아요. 재밌는데요? 내가 말했잖아. 피디님 고생 많이 시킨다고, 이게. 예전에는 서울에서 강릉을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개를 넘었어야 됐어요. 강릉하고 아주 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강릉의 고개 이름. 정도. 럭키. 저기 묵는세제. 묵는세제 밑에잖아. 아 진짜? 이거 곡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저기 뭐야? 정답. 알베르토. 영월. 다니엘. 대관령? 대현이 정답.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네. 강릉 사투리 중에 가장 유명한 마카 수구리가 있거든요. 마카 수구리의 뜻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아 얘기야. 정답. 수고하십시오.
자, 힌트. 대관령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대관령을 오르거나 내릴 때 아, 정답! 유행한테 하던 얘기예요. 정답. 럭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비슷한데 수급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야 돼요. 대관령에 뭐가 많겠죠? 산 많겠죠, 이런 거? 산에는 뭐가 많아요? 아, 정답! 멧돼지가 많잖아요. 산에 멧돼지보다 더 많은 거. 나무. 나무하고 연관돼 있어요. 나무? 아, 정답! 미디어 판단해. 예의알 보시고. 나무 뿌리 조심하면서 올라오세요. 땡! 럭키. 나무를 밟지 마시고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땡! 거의 다 왔어요. 위치 아니에요. 아, 정답! 럭키. 머리 조심하세요. 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막 수그리. 저는 강원도 사투리 잘 알아듣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알베르토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교수님을 뵈러 가고. 자, 장소 이동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등산이에요, 등산. 교수님 요리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길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거의 다 오지 않았어요? 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등산 근데 뭐 잘 탄다면서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와, 저 아니면 죽었을 거야, 아마. 아, 럭키 형이 못 떴을 거야. 다니엘 또. 알베르토는 지금 험한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참 부럽네 알베. 지금 진짜 부러운 것 같아. 이게 약간 너무 편하게 가니까 그렇지. 솔직히 좀 별로 마음이 이 좋은 편하지 않아. 차에 좀 걸어야 되는데 우리도. 여기 약간 보니까 미니바도 돼 있고 여기 간식. 이 길을 진짜 지금. 산이면 산까지 지고. 이거 참. 지금 산길로 걸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뻑뻑 흘려야 되는데 우린 진짜 불쌍하지 않아? 이런 거 있으면? 알베르도 막 건강해지고 타고 하는데 우리는 알베 진짜 부럽다. 아, 장난 아니다. 아니 더운가 봐. 왜 이렇게 자켓 벗었어? 아무리 추워도 걸어오면 정말 덥죠. 아, 많이 걸어왔구나. 마카수그리 고생했어. 장난 아니다. 안 다쳤지? 마카수그리 아, 괜찮아. 이렇게 다녔어. 힘들었죠. 아, 힘드네요. 지금 오신 길이 무슨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르막길이요.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길. 이게 가파르고 힘든데 강릉 사람들은 옛날에 강릉에서 서울 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서. 갔어요? 네. 이 대관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잘 못 가지 백두산에서부터 저 아래 지리산까지 쭉 큰 산맥이 있어요. 그걸 백두대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서쪽 문화와 동쪽 문화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쪽, 영동 지역. 예, 영동 지역. 그리고 서울은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강릉 사람들이 서울을 가려 그러면 이 백두대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길이 이 대관령이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왜 강릉 단오제에서 중요하냐. 네. 신라 때까지는 수도가 경주였거든요. 네. 경주는 전 남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릉 사람들이 경주를 아무래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고구려를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고려가 건국을 하면서 신라 다음 나라가 고려잖아요. 또 고려의 수도는 어딘가 그러면 서울 위에 60km 더 위에 올라가는 개성이란 말이죠. 송도 옛날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릉 사람도 서울을 가야죠 좀. 그러려 그러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갈 분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범일국사.
범일국사. 범일국사를 사당할 건데 범일국사님이 바로 신라 말의 유명한 승려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대관령을 지켜주는 수호신 되셨거든요. 그중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대관령의 의미와 강릉 영동 지역의 문화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범일국사가 계신 곳으로 이제 갈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아이, 가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도 교수님이신데 사실 저 대학교에서 만나뵐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왜 왔지 생각했는데 훨씬 재밌네요. 이게 살아있는 대학교야. 살아있는 수업이죠. 네, 가볼까요? 근데 그러면 대관령을 한번 네. 국사 선생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여기 이제 대관령 국사성황사 지금 왔고요. 여기에 이제 계신 분이 우리가 이제 범일국사라고 믿는 분이에요. 예. 안에 보면은 이거 우리는 이제 흔히 화분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범일국사 분이세요. 보이죠? 네. 그런데 보면은 불교 승려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기사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 근데 모자가 되게 화려해요, 지금. 맞아요. 약간 럭키 형이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닮았네. 잠깐만, 내 사진 여기 왜 와 있죠? 아,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이 국사 선왕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전의 범일국사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일국사가 대관령의 선왕님이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는 선왕님의 모습대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모셔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화살 있잖아요. 저기 그 등에다. 그래서 무신의 모습이죠. 오히려.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 뭐 위험한 것이니까 누굴 지켜주려고 그러면 또 역시 활도 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계신 범일국사는 다른 데 이제 뭐 영은사라는 절에 보면은 완전 달라요. 거기는 승려의 모습이고 여기에는 범일국사라기보다는 대관령 국사 선왕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 강릉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관령 국사 선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아, 훨씬 더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림만 봤으면은 사람들이 왜 스님인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신앙이 합해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랑이 양쪽에서도 보호해주고 약간 이런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원래는 호랑이가 산신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걸 부리는 존재인 거, 더 높은 신인 거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인으로 모시죠? 많잖아요. 유럽에도 있던데 서양에도 그렇게 살아계셨던 성인분이 어떤 지역의 수호신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 유럽에 또 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아 마을마다. 똑같이 옛날에 그냥 일반인들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쪽에서 이제 성인으로 그렇게 모셔서 그러면 이제 마을마다 다 수호신이 아 있고 그렇구나. 수호신을 모시는 그런 축제도 다 축제도 있어요. 있고. 아 예. 굉장히 비슷해요. 강릉 단오제가 그런 축제예요. 우리 도시는 이제 성마틴이 되게 유명한 성마틴. 성마틴 성당도 있는데 성마틴 축제는 전국적으로 11월 11일 한국에서 빼빼로 때 할 때 그때 하는 건데 성마틴 누구냐면 옛날에 기사였어요. 네네네. 이제 말 타다가 겨울에 옆에 이제 그 옷이 없는 노숙자 분이 있어서 자기 칼을 꺼내 가지고 옷을 반으로 잘라서 이제 줬단 말이에요. 너무 스윗하다. 네, 맞아요. 되게 스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우시는 독일말로 슈츠파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뭐 지역이나 뭐 성마틴처럼 진짜 딱 하나의 지정된 날일 수도 있지만 저희 아마 이탈리아도 비슷할 수 있지만 똑같아요. 나라에 하나의 있어요. 직업군도 따로 수우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굴뚝 청소하는 사람들의 수우신 따로 있고. 맞아, 다 있어. 맞아. 네. 사실은 범일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은 이 이제 아까 말한 대관령의 영향에 있는 게 영동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범일국사는 물론 이제 강릉뿐이에요. 그래서 강릉의 학산이라는 곳에 굴산사라는 절을 짓고 40년 동안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갖고 그분의 영향력 어떻게 생각하면 영향력이 이 영동 지역, 강릉 단오제 영향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범일국사와 강릉 단오제와 대관령 신앙 이 같이 가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이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4월 보름날 이렇게 범위국사가 대관령의 국사사랑이 대신 범위국사를 모시러 4월 보름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기서 이제 신목을 나무를 베가지고 여기 있는 위패가 있어요. 그걸 모시고 강릉 시내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그때부터 5월 5일 단오를 중심으로 해서 5월 8일까지 강릉 단오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강릉 단오제의 핵심 공간인 거죠. 가장 신성한 공간이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범일국사가 태어나신 학산 마을입니다. 아, 진짜. 네, 예. 이 마을이에요? 이 마을입니다. 와. 여기는 어디냐? 마을 지킴이 선앙당입니다. 마을 지킴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벽이 이렇게 뭐가 살린 게 있죠?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런 거 처음 봤어. 저 왜 그 동그랗게 이렇게 왜?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그 선앙당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돌무더기, 또 하나는 나무. 근데 돌무더기를 좀 예쁘게 담처럼 쌓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나무는 강릉은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멋있죠? 이게 강릉 소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그 선앙당이 강릉에 굉장히 많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안전한 곳이네요. 마을 지킴이. 그렇죠. 이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이제 정월 달에 여기서 그 마을 분들이 밤에 동제를 모셔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학산에 왔으니까 학산에 대한 범위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너무 좋죠. 그러면 감사하죠.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범위국사는 아주 옛날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그 나와가지고 운물터에서 이렇게 바가지 떠서 물을 마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에 계속 태양이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네네. 그래서는 몇 번 했는데 또 해가 담기니까 어떡하다 그냥 그 물을 마셨어요. 네. 그리고서는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결혼 안 한 사람이었는데 안 했습니다. 물 마시다가 아기 생긴 거야? 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네, 6달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좀 난리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몰래 버렸어요. 버린 데가 저 뒤에 가면 학바위라고 있어요. 여기 산 지금 안 보이는데 거기다 몰래 버렸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이 돼서 며칠 후에 아기가 뭐 죽었나 갔더니 죽었겠죠, 그냥 우리도. 아닌데 살았죠. 학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이. 여기가 학산이잖아요. 학이 많던 곳이에요. 학이 입에서 빨간 구슬을, 이런 빨간 구슬을 내갖고서는 아이를 먹이면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데려와서 키웠는데 결국은 15살에 이제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절로 들어갔고 20살에 이제 스님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당나라에 가서 17년 동안 선종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 이 땅에다가 굴산사라는 절을 지은 거예요.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리스 로마 신화만큼 너무 재밌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신화도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26년 동안 살면서 이 소래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신기하고 아이 말에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게 인도에 똑같은 너무 비슷하죠, 맞아. 겐지스강이 요신이거든요. 그쵸. 많이 아시잖아요. 겐지스강 원래 요신이고 겐지스강 요신이 해신과 생긴 아들이 있어요. 그게 인도 말로 까르느라고 해요. 까르느가 햇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라이트. 선라이트.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 얘기. 다 비슷하죠. 저희도 이제 로마 그리스의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이제 맞아요. 그때 그 태양의 신 있고 수신 있고 뭐 모든 게 다 신이 있었죠. 태양 뭐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태양이 참 바빴네요. 저기 다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지금 세계에는 약간 조금 믿기가 좀 그러지만 근데 옛날에 모든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는 거 보면은 참 너무 신기해요. 과학적으로 몰랐어도 그 감으로 이제
태양이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요. 예. 네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 지역 여기 이제 학산마을에는 범일이 지은 굴산사에 대한 유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많겠죠. 네, 가장 감동적인 유적을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볼 수 있어요? 네, 당간지주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네. 아, 갈까요? 감동 받으러 갑시다. 아, 여기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 좋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돌이요. 아, 돌이요. 네, 돌 맞습니다. 딩동댕. 딩동댕. 그다음에 뭐 하는 돌일까요? 고인돌 아닌가요? 아, 고인돌은 되게 좀 넓적하게 저기 저기 구멍이 있어요. 안에 구멍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다 걸거나 뭐 끼거나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오, 여러분들 정말 이 뛰어난 학생인데. 사실은 좀 시간을 보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이제. 그렇죠.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이거를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당간지주.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나무를 넣고 위에다가 또 나무를 넣고 단단하게 한 다음에 위를 쭉 올려갖고서는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와, 여기에다가 깃발이요? 저 위로요. 하늘 위로. 아, 절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에 뭘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일종의 그 프로그램을 알리는 이제 그런 깃발이 당간지주예요. 어떻게 보면 전년 전에 SNS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행사했는데 홍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깃발 세워놓고 다 알려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당간지주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당시 강릉 사람들이 요 지역에 이렇게 큰 절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물로서 일부러 굉장히 크게 지었고 실제로 절이 엄청 컸다 그러죠. 그래서 스님도 한 200분이 계셨다 그러고 그래서 어마어마했던 이 불산사의 위용을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 당간지주입니다. 예. 멋있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이 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보물로 지정됐거든요. 이 당간지도. 그래서 보물이라든가 이런 유물들을 설명해줄 전문가 선생님을 좀 전문가 분도 있어요? 교수님보다 더 전문가. 더 전문가십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안동대학교의 안녕하세요. 이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산사지의 당간지주는 원래 절터의 입구에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건데 네네. 여기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 밑에가 절터가 있는 데는 지대가 좀 낮아요. 그리고 여기는 좀 지대가 높고 좀 가깝지만은 여기 높은 데다가 세운 거는 바로 바깥에서 이 당간주의 기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높은 데다가 이 위치를 잡아서 건립했다. 요것이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 산꼭대기다가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냐, 이 돌 자체를 올리기가 너무 큰 맞습니다. 데다가 제일 높은 곳이. 오케이, 맞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어우, 똑똑하죠? 선생님 근데 여기 이 지역에서 저희 아까 선한당도 봤고 여기 당간지주도 있고 그러면 다른 유물들이나 유적지 많습니다. 이 굴산사지 터에 대한 그 발굴은 1983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선생님도 83년부터 또 같이 발굴해. 아니, 저는 83년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아, 대학생이셨군요. 선생님 발굴했던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그래서 1983년도에 저 안에서 여기 이제 농업 용수 물이 부족해가지고 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30평 정도 발굴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첫 번째 발굴인데 그때 이제 여기 굴산사라는 절 이름이 나오고요. 기아에 써져 있는 굴산사. 그다음에 오대산.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건물터들이 확인이 됐죠. 조그만 부지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 굴산사 터가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 터가 맞다. 확신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본격적인 발굴은 2002년도. 여기 강릉에 이제 루사라는 태풍이 왔었어요. 태풍 루사라 그러죠. 정말 무서웠지. 물난리가 나서 여기가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굴산사 터도 3분의 2가 쓸려져 나갔죠. 그래서 거기 2003년도에 다시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그 2010년도부터 이제 7년 동안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물터에다가 연못지라든가 비석을 세웠던 거북 몸돌이라든가 받침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아 굴산사의 그 감춰진 비밀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발굴 얘기 정말 재밌지요, 여러분. 네, 보러 가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고고학자분들이 너무 부러운 게 진짜 이런 거를 발굴해 가면서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거를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선생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대관령 밑에 좋은 공기에서 대관령 밑에 좋은 공기에서 이게 이제 그 굴산사 비로자나 석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일단은 전체 크기가 웅장하죠. 네네. 굴산사에는 요 비로자나불 같은 그 석불이 네 구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 여기 한 구가 있고 그 단간지주 그 서쪽에 조그만 절집에 두 구가 모셔져 있고 한 구는 저기 석천 목이 없는 엄청 석불이 조그만. 하나 있었는데 루사 때 이제 그게 유실됐고요. 그러니까 원래 네 구가 이제 확인됐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이거는 이제 굴산사 법당 안에 모셔져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법당 안에 이렇게 모셔야 돼요. 법당도 무냥 컸을 겁니다. 이게 들어가려면 법당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야죠. 그렇죠. 석불도 그러면 신라 시대 때부터. 요거는 이제 작품은 고려 시대 초기 작품으로. 고려 시대면 그럼 몇 세기 한 10세기, 11세기 그 사이니까. 예. 그래서 한 1000년은 넘었죠. 마음이 아파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행위죠. 이거 누가 잘라버린 건가요? 그 누가 와가지고. 네, 인위적으로 한 거죠. 왜요? 합의행위죠. 선생님, 그 비로자나불은 손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왼손에 이 엄지를 오른손에 감싸고 있어요. 요걸 이제 비로자나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그 손 모양을 가지고 수인이라 그럽니다. 손 숫자 써서 수인의 형태.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원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부처님은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고려 시대 중기 지나면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손은 왼손에 올라가든 오른손에 올라가든 큰 문제는 없다. 인도에서는 주로 불상을 보시면은 네. 부처님이 이 자세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는 부처님의 설법한 자세로 나와 있고 주로 명삼할 때는 양손이 이렇게 왼손 위로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되는데 이런 건 어떤 뭐 특별한 뜻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선 상태로 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 이제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요건 이제 직권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뭐 비로자나불 부처님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좀 앞에 얼굴도 좀 이렇게 거의 안 보인 정도로 완전 거의 다. 얼굴 형태가 깎여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없어진 이거 거예요? 누가 잘라버린 건가요? 또? 저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는 기계로 밀은 거예요 얼굴을. 왜? 그러니까 그라인더 같은. 그 누가 와가지고. 네, 인위적으로 한 거죠. 왜요? 합의행위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저는 이름이 이제 다니 린드만이거든요. 근데 린드만은 원래 보리수 나무를 지키는 남자라는 뜻인데 부처님도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그거 다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정말 문화재를 최대한 이제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도 넘겨줘야 되니까 절대 이런 행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리수를 지켜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남 장소가고 다니엘가 여기 서 있어서 계속 지키면 되겠다. 걱정 안 하셔도 돼. 다니엘 고마워. 다니엘이 지키겠습니다. 제 몸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갔다 올게. 선생님 가시죠. 네네. 잘 지켜주라. 고마워. 선생님 우리 지금 여기 승탑에 온 것 같아요. 어떤 승탑일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굴산사지 부도 또는 승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승탑은 보통 우리가 스님의 무덤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스님들도 돌아가시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일정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런 탑을 세워주죠.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오면은 그 승탑의 그 탑신부에다가 이렇게 모셔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려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기 때까지는 대부분의 유명한 스님들은 화장을 안 하고 지하에 매장을 하고 탑을 세운 거예요. 매장을 하셨다고요? 네, 지하에다가. 매장 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리탑하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리탑이라고 이제 사리를 넣었을 땐 사리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발굴 2013년도 4년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큰 대형 석실이 나왔습니다. 무덤이 나오고. 석실 무덤이. 여기도 그러면 동일신라의 승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하부의 승탑의 밑에는 여기에 가장 유명했던 스님 누구죠? 범일국수.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범일국수 스님의 무덤이죠. 무덤? 아이고 여기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나? 여기 그 부도탑을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이 어때요? 동일신라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굉장히 장식도 많고 되게 스타일이 층층마다 다 좀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저기 밑에 보면은 그 연꽃 받침 이렇게 꽃 모양 받침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지대석 밑에는 그 사자가 조각이 돼 있어요. 예예. 그건 지대석 하대석에. 맨 밑에. 이 사자는 통일신라 때 양식인데 조각 수법은 네네. 그 사방을 지키는 거죠. 수호신으로. 사자는 수호신입니다. 이 조각의 수법이라든가 이 규모라든가 지하에 확인됐던 대형 석실 무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무덤의 주인공은 굴산사를 창건한 범일 스님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거의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범일국수라고 곡수라고 범일 배가 좀 고프네. 미안합니다. 막국수 먹으러 갈 건데 범일국사라고 해도 되고 범일 스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범일 스님은 그 당나라 유학을 갔다가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851년에 그 강릉에 그때는 명주라고 했습니다. 그 도독이 이제 지방 장관이었어요. 신라 정부에서 파견한. 근데 그 명주 도독이라는 사람이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해서 여기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왕 세 분이 국사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셨어요. 안 가셨죠. 웬만한 스님들은 다 가거든요. 왕이 불렀는데 그렇죠.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근데 이 스님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세 분의 왕이 불렀는데도.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민중과 같이 있는 거죠. 호흡하고 소통하고 교화시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라는 그 개념으로 뭐 일반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우리 굴산사지를 창건했던 범일 스님의 그 행적을 봤을 때는 진짜 참 종교인으로서 그렇죠. 그 하나의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강릉에 와서 뭐 나노제 축제도 있고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범일 스님에 대한 얘기하면은 진짜 조금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범일국사 약간 얘기 들으면 약간 진짜 이거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 그러니까 왕 진짜 세 분이 불렀는데도 안 가고 민중들 이제 가르치고 거기서 자기 올인했다는 거. 저도 왕이 부르면 안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야? 갈 데 없잖아요. 왕한테라도 가야지. 그렇네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 계속 보존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두 분 계시니까 저도 든든하네요. 이런 말씀. 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맛있는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강릉에 오시면 네. 이렇게 꼭 두부를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죠. 그렇죠. 네, 초당 두부입니다, 이게. 요 두부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는 순두부라 그러는데 강릉 사람들은 이걸 초두부라 그래요. 초두부 그렇죠. 초가 한자로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뜬 두부. 향이 너무 좋아요. 향 좋아요. 자, 여러분 잠깐만 한 술 이렇게 떠서 한번 잠깐만 드셔보세요. 간장 넣지 말고.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 서울에서는 순두부라고 하면 약간 빨간 색깔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맑은 색깔 나오는 게 처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강릉 초두부의 특징은 뭔가 그러면 되게 이제 이 콩을 이제 우리가 갈아서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응고시켜야지만 두부가 되는데 응고를 시킬 때 보통은 간수라는 거를 넣어요. 그런데 강릉은 간수는 소금에서 만드는 건데 이 동네는 소금이 특별히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강릉 사람들은 바닷물을 터서 바닷물로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네, 지금도요.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왜 그래요? 전쟁 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당의 아낙네들이 애들은 키워야 되고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단적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당 두부가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엄마가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만든 두부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엄마, 행복하자.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젓가락질 잘하는 외국인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두부를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게 조금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된 사람도 이제 1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내가 젓가락으로 두부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진짜 맛있네 이거. 여기는 범일국사의 제자 인 낭원대사가 지은
보현사라는 절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올라오는 길은 굉장히 먼저 아주 깊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되게 좋았어요. 본래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뭐 평소 많이 떠들긴 하지만은 이렇게 약간 조용한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좋네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진짜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다 절을 지었네요.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곳에. 기운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 보현사에 대한 설명, 이 절의 의미라든가 또는 범위국사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새로운 교수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섭외 아주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다. 제가 웬만해서는 다 강릉에서 그 좀 유명하신 분은 다 압니다. 예. 이규대 선생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걸로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그 범일국사하고 이 보현사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불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아주 질문 아주 최고 질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서 범일국사, 낭원대사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 사제간. 근데 요런 관계가 자리 잡혀서 강릉의 불교를 총 관장하고 또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 지방의 하나의 불교 문화권이 형성이 돼요.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양성한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 스님들에 의해서. 한국 불교 역사상 되게 핵심적인 인물이시네요. 핵심이죠. 그런데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 공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네.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가 있었는데. 통일신라. 통일된 국가가 있었는데 이 무렵에 이분들이 활동하시던 무렵에 그 통일된 신라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큰 역사의 흐름에서는 고대 사회가 끝나고 이제 중세 사회로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그 과도기 변해가는 시기 일반 서민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전쟁도 겪어야 되고. 힘들 때 그 힘든 분들을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또 이쪽에 영동 지방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좀 이루어내야 되고 이런 역할까지 스님들이 해주셨다. 이 부분이 큰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이른바 문화권이 형성이 됐는데 이 문화권의 이름을 사굴산문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을 공부하는 단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그 시절에 동시에 같은 시기에 전국에 유명한 이런 문화권이 9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9개를 구산선문 그래요. 구산설문. 선문. 선. 이 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참선이라고 그래요. 경전보다도 책보다도 정신적인 수양을 더해가는 게 훌륭하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불교의 한 파인데요. 그 파를 뭐라 부르는가 하면 선종. 알고 계시네. 선종 불교. 오히려 약간 선종에서 대해서 옛날에 한번 글을 봤을 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오히려 약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가르침 자체를 오히려 약간 뭐 거부까지 아니지만 어쨌거나 모든 답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약간 아무 가르침이 없다는 식으로도 약간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착한 아주 본래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아무런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그 상태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수양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선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영동 지방의 하나의 문화권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말을 없이 이렇게 해서 깨우침을 얻자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스승이 당연히. 범일 스님, 네네. 그분의 제자, 낭원대사, 이렇게 1대, 2대에 걸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른바 새로운 살아가는 좌표를 하나를 던져주신 거지요. 훌륭하다. 정말 되게 새롭고 되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법외국사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 약간 하나의 어떤 지역 통일화에 있어서도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번에 다니면서 되게 영광 있는 게 제가 다음에 인도 가면은 약간 이런 거 조금 연결하면은 또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제가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박수 한번 줘야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보현사의 기운을 얻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똑똑해지고 머리가 아주 밝아졌어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요. 칠사당이라는 곳이에요. 칠사당? 7개의 사물을 보는 곳이란 뜻인데 여기가 조선조 때 강릉의 사물을 보는 일종의 관청이었어요. 네. 관청이면 지금 시청이랑 비슷한. 그렇죠. 비슷하죠. 네네. 그 역할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뭐 시청이 저기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뭘 하는가 그러면 4월 5일 날 여기서 술을 빚어요. 오, 아주 좋은 곳이네요. 알베르토 막걸리 빚는 거 좋아한다는 만들었어. 너무 예, 좋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4월 5일 날 여기서 술을 빚는데 그 강릉 시민들이 엄청나게 쌀을 많이 내세요. 시민들이 보통 뭐 100가마에서 200가마 정도 쌀을 다 내시면 그 쌀이 여기 쫙 다 있어요. 놓고선 이제 여기서 술을 빚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오제를 처음 시작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술을 빚어서 술 갖고 시내에 올라가서 술 대접을 하고 신을 모시고 강릉 시내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단오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원래는 이랬어요. 이게 그 마을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가 아니라 영동 지역 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농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올가나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관청에서 했어요. 그게 조선조에서 관청에서 주관하니까 조선이 이제 일본에 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누가 했어요, 그럼? 네,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강릉은 계속 했어요. 누가 했냐? 시민들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했어요. 와. 이 대관령을 이 높은 고개, 위험한 고개인데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길이 좋아야 되잖아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일 농민보다는 상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관령이. 맞아. 네,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게 이건 큰일 났다. 이걸 안 오면 대관령 신에게 안 모시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갖고 상인들이 이 돈을 내갖고 구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단오제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사회 발전 역사랑 맥을 같이 한다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네,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말씀 들어보면 네. 자본주의가 문화를 구해준 사례잖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걔만큼 이 문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단오제 때 구경 오시면 제가 신주는 책임지고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 마셔보고 싶네요. 우리 3명 다 막걸리 먹는 여러 가지 핑계를 찾으니까요. 네. 네. 핑계로 한번 와야죠. 아니 근데 교수님 이제 여기서 단오제가 이제 시작한다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본인이 그때 이제 단오제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 그 일을 하셨을 때 아, 네. 그때 혹시 어려움도 있으셨나요? 혹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고생 많았죠. 그 저희가 강릉 단오제가 이제 67년도에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축제인데 역사가 가장 길고, 그다가 이제 유네스코에 저희가 2005년 11월 달에 네네. 그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 그러면 외부의 시선에서 단오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1000년의 역사. 우리 그러면 천년의 역사 어마어마하죠. 저 범해국사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 때에 이제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대관령 신앙으로 시작된 거라서 이 1000년의 역사가 있는 축제가 그렇게 한국에 많지 않아요. 예, 그래갖고 사실은 단오제 공부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는 유네스코가 이거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인류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릉 단오제는 보시면요. 범해국사는 불교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승려, 불교적인 그런 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제례를 모시고 유교 제례를 모시거든요. 제례 꼭 하고 무당이 구술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관령에 가면 산신당이 있었잖아요. 산신당의 제사는 되게 산신은 도교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유교, 불교, 무속신앙, 도교신앙 이 모든 종교가 뭐 한국에 있었던 전통적인 모든 종교가 이 영동 지역과 강릉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네요.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앞으로 이게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 감동할 만한 이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다행히 했더니 유네스코에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문화 현상이라야 돼요, 이게요. 예, 그래갖고 살아있게끔 유네스코가 일종의 권위를, 이것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축제니까 이 한국 사람도 또는 강릉 사람도 영동 사람도 이거를 지킬 만한 책임과 그 긍지가 있다. 이거를 이제 개런티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수님 덕분에 옛날에는 강릉 사람들만 단오제 지켰으면 지금 온 인류가 이제 같이 지키는 거죠. 너무 훌륭하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네네. 거잖아요, 인류 진짜. 전체의 유산인 거죠, 이게. 제가 한국 오면서 아직까지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도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무조건 지켜야 될 문화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어려워요. 단오제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의 모든 이런 문화, 네. 진짜 실제로 볼 수 있는 문화와 무형 문화 둘 다 지켜줬으면 좋겠고 전 세계인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강릉에 앞으로 오면은 물론 강릉에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 범밀국사 얘기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어떤 문화를, 어떤 전통을 지켜줬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잖아요. 정말 좀 더 많은 좀 관심도 가지고 많은 노력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 계속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자손들도 볼 수 있게 좀 더 많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